북중미 월드컵. 진짜 홍보 좀 해주세요. 네, 올해 월드컵 열린다고요. 6월 12일에 개막합니다. 최종 명단은 5월 중순에 발표되죠. 지난 3월 평가전에서 코트디부아르에게 사실점 대패를 당해버리고 오스트리아에게도 패배를 당하면서 팬들의 분노가 폭발했고, 이제 5월 중순까지 뭐 그냥 별일 없으니까 이제 한 달여 동안은 잠잠해지겠구나 싶었는데 또다시 논란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번 논란은 홍명보 감독이 주최한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수석 코치, 포르투갈 출신의 주앙 아로스 코치가 열어주었습니다. 유럽 원정 평가전을 앞두고 아로스 코치가 포르투갈 매체인 볼라나레데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그 내용이 공개되면서 팬들의 분노가 또 한 번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아로스 코치가 고의로 논란을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분 대한민국 민심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상암 경기장이 6만 5천석이 가득 찼던 걸 봤고, 어느 순간부터 관중석이 비기 시작했고, 브라질전 이후에 한 달 만에 관중석이 3분의 1밖에 차지 않았다는 걸 직접 본 사람이거든요. 번역기가 이렇게 잘 되는 시대에 기사만 봐도 알 수 있을 텐데 그 분위기를 감지했어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로스 코치가 인터뷰에서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이 난리가 난 걸까요? 아로스 코치는 인터뷰에서 한국은 클린스만이 떠난 후 한국인 감독을 원했다. 대표팀의 얼굴이자 상징적인 존재로서, 하지만 동시에 훈련과 경기 운영 전반을 조직할 유럽인 코치도 필요로 했다. 그런 맥락에서 나에게 접근했다. 이 정도면 거의 협회 대변인인데요. 네. 내 역할은 필드 코치다. 훈련을 조직하고 팀의 경기 철학을 구축하는 역할이었다. 코칭 스태프도 내가 직접 구성했다. 이들은 모두 내가 추천한 인물들이다. 현재 포르투갈인 4명이 함께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협회는 어떤 외국 코치 하나 불러가지고 알아서 구색 맞추라고 한 겁니까? 그럼 홍명보는 뭐 하는 역할인 거예요? 파지 감독이란 거죠, 그냥. 네. 아로스 코치는 수비 시 기본적으로 4-4-2 형태를 사용하며 공격에서는 3-2-5 형태를 만든다. 기반이 포백 라인이라면 왼쪽 풀백 문제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다양성을 갖추려 노력했다. 손흥민은 왼쪽에 넓게 배치했고 이강인은 안쪽으로 들어오게 했다. 감독과 대화를 나누다가 월드컵을 고려했을 때 수비 라인을 낮춰 세울 때 파이브백으로 배치하는 것이 흥미로울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보였습니까? 아로스 코치 본인이 다 했다고 하잖아요. 훈련 조직, 경기 모델 구축, 전술 설계, 코칭 스태프 구성까지 사실상 대표팀 운영의 핵심을 아로스 코치가 담당하고 있다는 걸 본인 입으로 직접 말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겁니까? 연봉 20억을 받으면서 전술은 코치가 짜고 훈련은 코치가 조직하고 코칭 스태프도 코치가 구성하고 선수 관찰도 코치가 하고 있다면 홍명보 감독이 하는 일은 공식적인 자리에 얼굴만 내미는 역할입니까? 팬들이 그렇게 답답해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유럽 2경기를 치른 후에 전술적으로 거의 완성됐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을 때에도 왜 3백으로 바꿨냐는 질문에 짧은 답변 한 줄로 끝냈을 때도 우리는 이 감독이 뭔가를 알고 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외국인 코치가 이 의문점을 제대로 풀어줬네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느 팀이든 수석 코치는 있습니다. 감독 혼자서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통찰력은 뛰어나지만 세밀한 전술 운영이 약한 감독도 있고, 전술 능력은 탁월하지만 선수 장악력이 부족한 감독도 있습니다. 수석 코치는 그 빈 곳을 채우는 역할입니다. 감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팀 전체 완성도를 높이는 거죠. 2002년 히딩크 감독 옆에는 박항서 수석 코치와 핀 베어백 코치가 있었습니다. 히딩크가 큰 그림을 그리면 박항서는 한국 선수들의 특성을 읽어냈고, 베어백은 전술 세부 사항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선수 보는 탁월한 안목과 전술 철학의 주인은 분명히 히딩크였습니다. 2006년 아드보카트 감독 옆에는 홍명보와 베어백이 또 있었습니다. 홍명보가 선수들과의 소통을 담당하면서 아드보카트의 전술을 현장에 이식했습니다. 2010년 허정무 감독 옆에도 홍명보가 수석 코치로 있었습니다. 전술의 주인은 허정무였고 홍명보는 보좌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2018년 신태용 감독이 데려온 토니 그란데는
레알 마드리드와 스페인 대표팀에서 챔피언스리그 3회 우승과 2010 남아공 월드컵 우승을 경험한 검증된 월드클래스 코치였습니다. 그래도 경기 후 전술 설명은 신태용 감독이 직접 했습니다. 2022년 벤투 감독 옆에도 포르투갈 시절부터 함께한 세르지오 코스타 수도 코치가 있었습니다. 벤투는 4년 동안 본인의 축구 철학을 직접 설명하고 팬들을 납득시키려 했습니다. 욕도 많이 먹었지만 철학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월드컵 때 감독들을 보면 수도 코치가 있어도 전술의 주인은 감독이었습니다. 지금은 처음으로 수도 코치가 전술을 설계하고 감독은 얼굴 역할만 하는 구조가 공식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겁니다. 그러니 팬들이 난리 날 수밖에요. 오스트리아전이 끝나고 장전 해설위원이 말했던 감독이 없다고 생각하고 플랜을 짜야 한다는 말. 우린 감독이 없었던 건가요? 지금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이 뭉친 역대 최강 전력의 한국 대표팀이 아우르스 코치로 운영되고 있다는 건데, 아우르스 코치는 얼마나 검증된 인물입니까? 히딩크는 뭐 검증이 필요 없는 커리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데려온 코치들이니까 또 믿을 수 있었죠. 신태용 감독이 데려온 토니 그란데는 레알 마드리드 1군에서 현직으로 일하던 코치였습니다. 델보스케 오른팔로 스페인 황금기를 함께 만든 사람. 커리어가 명확하게 검증됐습니다. 그런데 아우르스 코치는 어떻습니까? 포르투갈 대표팀에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코치로 있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한국이 부르기 전 그의 커리어를 냉정하게 보면 사우디 클럽 감독 제안을 받을 정도의 레벨이었습니다. 본인 인터뷰에서도 직접 말했습니다. 사우디 리그 제안을 거절하고 한국행을 택했다고요. 자, 잠깐요. 사우디 리그 감독 후보였던 코치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지휘하고 있는 거. 야, 이런 축협 진짜 싫다. 진짜 정말 싫다. 이탈리아는 그래도 자진 사퇴라도 하던데 진짜 미치겠네요, 진짜. 손흥민이 대한민국 축구 선수라는 게 괜히 미안합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축구를 위하고 팬들을 위해 헌신하려는 태도 진짜 고맙습니다. 선수들은 8강까지도 얘기했고 손흥민의 마지막 월드컵은 더 높은 곳을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우르스 코치의 인터뷰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건 아우르스 코치조차 대한민국 축구의 레벨을 높게 보지 않고 있다는 거. 인터뷰를 통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아우르스 코치는 월드컵 목표를 묻는 질문에 우리 팀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이 있지만 하위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도 있다. 포르투갈 대표팀 선수들을 보면 모두 최고 수준이다.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조별리그 통과다. 이미 조편성을 알고도 당시 랭킹 22위 한국을 이렇게 평가했다는 건 어쩌면 32강 진출 실패를 해도 당연한 결과였다고 한 외국인입니다. 개인적으로 선수발로 그동안 함께 호흡을 맞추긴 했던 대표팀이 줄을 이룬 만큼 해조 전술로 조 1위만 한다면 8강도 꿈이 아니라고 했다 보니까 진짜 더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이전에 홍 감독이 경질되고 수도 코치가 대행으로 가도 나을 것 같다고 한 적이 있는데 진짜 뭘 해도 문제인데요. 이번 월드컵은 확실히 감독 코치 없이 그냥 치르는 월드컵이 될 것 같습니다. 옌스, 황인범, 가세안 준비 안 된 지금 완전체로 어떤 결과를 낼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1년 준비하고 월드컵 치렀던 감독 이후에 이번엔 단 2주 준비하고 월드컵 치르는 느낌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목표 달성하면 손흥민이 역사를 써서 좋고 최악이 되면 이탈리아처럼 회장도 사퇴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니까 그것도 좋고. 진짜 응원하기 진짜 힘드네. 진짜 미치겠네.